그때 내가 말을 조금만 덜 했더라면 그 사람과 아직도 웃으며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런 후회를 해본 적 있을 겁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를 곱씹어 보면 꼭 큰 잘못이나 배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의도치 않게 내뱉은 말, 상대를 이해하기 전에 던진 한마디가 오래 남아 마음을 가르게 됩니다. 반면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들어준 순간은 시간이 지나도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됩니다. 말로는 사람을 잠시 붙잡을 수 있지만 귀로 지킨 관계는 평생 갑니다. 젊을 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유창하게 말하고 모임에서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은 어디서나 주목받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상황이 바뀝니다. 화려한 말솜씨보다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찾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수록 말보다 귀에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한숨까지도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짧은 대화가 아니라 오랜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순간의 인기를 얻지만 잘 듣는 사람은 평생의 인연을 얻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숨결과 표정, 망설임과 감정까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화려한 포장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그 진심은 말이 아니라 귀에서 나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귀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후반기에 가장 귀한 인연입니다. 경청은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하느라 상대의 말을 흘려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경청이 아닙니다. 진짜 경청은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상대의 이야기 속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말보다 경청이 깊은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노후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친구가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혹은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의도는 도와주려는 것이지만 이런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말하며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차이는 단순합니다. 한쪽은 판단하고 해결하려 하고 다른 쪽은 감정을 받아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경청이란 바로 이런 차이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대화는 주도권이 화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경청이 중심인 대화는 주인공이 청자입니다. 듣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이야기를 빛나게 만듭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맞추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정말 듣고 있구나라는 신뢰가 생깁니다. 그 신뢰는 어떤 화려한 말보다 강력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지키는 힘은 설득이나 논리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젊을 때부터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 중에도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하루 종일 함께 지내게 되면서 아내와 자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부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상담사가 남편에게 한 가지 과제를 줬습니다. 매일 10분 동안 아내의 이야기를 눈을 보고 듣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
경청은 이렇게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말은 순간의 감정을 풀어줄 수 있지만 경청은 마음의 기반을 단단하게 합니다.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건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해받는 경험이 줄어들고 오히려 말할 기회조차 적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줄 때 그 사람은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 마음의 지지대가 됩니다. 경청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며 그 태도가 관계를 오래 지키는 비밀입니다. 경청은 타고나는 성향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잘 듣는 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대화 중 끼어들지 않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말을 다 듣기 전에 자신의 경험이나 조언을 꺼내려 합니다. 하지만 경청은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잠시 멈췄을 때 그 침묵까지 함께 견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감정에 반응하기입니다. 내용을 분석하거나 평가하기보다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이 당황했겠네. 정말 서운했겠다. 와 같은 반응이 신뢰를 만듭니다. 셋째, 다시 확인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거지? 라고 정리해주면 상대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경청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하루 10분 순수 경청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은 질문도 조언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말이 길어지고 깊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경청이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마음 비우기 훈련입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머릿속으로 다음 말이나 다른 생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경청은 머리를 비우고 오직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가능합니다. 눈을 맞추고 표정을 읽고 목소리의 떨림까지 느끼려 노력하면 내 마음이 상대에게 가닿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주와의 대화를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학교는 어땠어? 라고 묻고 대답을 듣자마자 그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경청을 의식하면서부터는 손주의 말을 다 듣고 그랬구나, 재미있었겠다처럼 감정에만 반응했습니다. 놀랍게도 손주는 더 많은 이야기를 꺼냈고 예전보다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경청은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청의 훈련은 나를 낮추는 일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가 중심이 되는 순간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오해는 줄어들며 신뢰는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힘은 더 중요해집니다. 화려한 말솜씨보다 깊은 경청이 오래가는 관계의 밑바탕이 됩니다. 경청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하루 한 번의 실천이 쌓이면 평생의 관계 자산이 됩니다. 경청이 가장 어려운 순간은 내 감정이 흔들릴 때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억울하게 들리거나 나를 공격하는 듯 느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하거나 반박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경청은 이런 순간에도 귀를 닫지 않는 태도입니다. 욱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는 먼저 호흡을 고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스스로에게 지금은 듣는 시간이라고 속으로 되새깁니다. 이 작은 틈이 감정을 정리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섭섭하구나.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말이 거칠어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존중을 담아 반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억울해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 라고 말하면 대화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아들과의 대화에서 늘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는 제 얘기를 안 들어요. 라고 했고 아버지는 내가 먼저 나를 무시하잖아. 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감정 다스리며 경청하기 연습을 시작한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말을 끊지 않고 눈을 맞추며 끝까지 들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반박을 미루고 먼저 내 얘기를 다 들으니 내가 몰랐던 게 많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들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듣는 순간은 나를 변호하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시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며 듣는다는 것은 나를 무조건 참는 것과 다릅니다. 참는 것은 불만을 안으로 쌓아두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은 감정을 인정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당신 말에 조금 서운했어요. 라고 솔직히 전하되 목소리 톤과 표정은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감정도 지킬 수 있고 상대도 방어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경청은 감정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망치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말다툼과 감정의 쌓임입니다. 그 순간 귀를 닫아버리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며 끝까지 들어주는 습관을 가지면 상대는 나를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이 쌓일수록 그 사람은 내 곁에 오래 남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대화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품격입니다. 노년기에 이르면 재산이나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남습니다. 그것은 나와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남으려면 우리는 말보다 귀로 더 많은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말은 순간의 공감과 웃음을 줄 수 있지만 경청은 오래가는 신뢰와 위로를 남깁니다.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그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인생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는 해답을 주기보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 짧은 문장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했습니다. 경청은 이렇게 내 인격과 삶의 태도를 가장 아름답게 증명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지켜야 할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몇몇 관계를 오래 지키는 비결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듣는 순간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가 중심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관계는 자라나고 오해는 풀리며 마음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모여 평온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조언도 판단도 비교도 없이 그저 귀만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경청이 상대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말로 얻는 관계는 잠시지만 귀로 지키는 관계는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 오래가는 관계가 바로 우리 인생 후반전의 가장 든든한 자산입니다.